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꿈꾸는 교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안산을 거쳐 원주까지 들이닥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안산 26번째 확진 환자가 강사로 왔던 원주 보험사 강의에 27명이 참석해 이 가운데 2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의 가족 5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안산 27번째 확진 환자가 횡성에서 만난 지인도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확진 환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모두 39명으로 역학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의료 산업노조는 현재 국내 의사 인력은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이며 코로나19 전담병원 곳곳에서도 감염내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절대적인 의사 수 말고도 서울과 지방의 의사 인력이 배 이상 차이가 나 속히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인력 확충에 나서라고 정부를 상대로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농촌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와 양구군이 일손 교류 프로젝트를 시행해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열매에 봉투를 씌우는 작업이 한창인 양구의 한 과수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한 공백을 서울에서 온 일손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일손교류 프로젝트로 양구군에 파견된 단기 근로자는 모두 12명. 외국인 근로자보다 농작업은 서툴지만 작업 지시를 쉽게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합니다. 단기 근로자는 숙소를 제공받고 시간당 10,000원씩 임금도 받지만 농민의 수고를 이해하고 농촌 현실에 눈을 뜨면서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야채나 과일을 살 때 이게 왜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런 데 와가지고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비싼 게 아니구나. 그걸 먼저 느끼겠어요. 코로나19 여파로 양구군이 법무부에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 600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입국하지 못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도 희망을 찾았습니다. 적기에 일손을 구하지 못해 일부 풀밭으로 변한 농지도 있지만 일손교류 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꼭 필요한 농작업은 가능해졌습니다. 고추 한 1,500평 하던 걸 하우스에 그건 이제 포기하고 포도도 포기를 했다가 다시 이제 서울에서 서울시하고 이렇게 한 일손 돕기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포도는 다시 이제 서울에서 온 단기 근로자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공백을 메우면서 일부 농가에는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파견 규모가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동남아 국가 대부분이 국경을 틀어막고 있어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삼척과 태백 사이엔 경치가 뛰어난 협곡이 있는데 이곳을 개발하는 관광 사업이 하나둘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자연을 활용해 훌륭한 관광지로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협곡 정상 부근에서 내려다보는 웅장한 풍경이 장관입니다. 1억 년의 시간 동안 침식과 풍화가 진행되면서 형성된 곳입니다. 지질학자들 사이에서 한국판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치가 특별합니다. 협곡 위아래는 모두 석탄을 캐는 지역. 사양길의 탄광을 대체할 사업으로 일부 관광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스위치백 철도 폐선 부지에 철도 체험 테마파크가 조성돼 있고 유리공예와 목재문화 체험시설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에 주는 도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주민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관광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장 특색 있는 건 삼척시가 협곡 절벽 위에 조성하려고 하는 중세 유럽형 테마타운 관광지입니다. 중세 유럽형의 고성을 만들고 거기에 숙박시설도 있고 힐링할 수 있는 테마타운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고 휴식을 중심으로 한 어떤 테마타운이 되겠습니다. 수백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사업가가 있어 건축 금지와 관광지 지정 등
개발에 앞선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테마타운과 기존의 관광 자원을 오가는 케이블카 연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곡 정상 부근은 태백시가 관광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125억 원을 들여 협곡을 내려다보는 전망대와 전시관 등을 조성합니다. 올해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 밤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고 그리고 야경 그리고 눈꽃 전망대라고 주 전망대가 50m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전망대에 올라가시면은 그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톱니 협곡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뷰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연이 빚어낸 작품 톱니 협곡의 가치에 눈을 뜬 지자체들이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9분쯤 고성군 북북동쪽 11km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8.47도, 동경 128.52도며 지진 발생 깊이는 9km입니다. 이 지진의 계기 진도는 강원 지역 최대 2로 관측됐는데 조용한 곳이나 건물 높은 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편 지진에 따른 피해 신고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체육회는 부산과 경남을 제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모한 스포츠과학센터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체육회는 8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스포츠과학센터를 설립한 뒤 매년 운영비로 3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스포츠과학센터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만 제공되던 스포츠과학 지원 서비스를 학생 선수와 실업팀 선수까지 제공하는 사업으로 강원 스포츠과학센터는 도체육회관 2층에 마련돼 오는 10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강릉고가 대전고를 꺾고 황금사자기 전국 야구대회 결승에 진출해 내일 사상 첫 우승에 도전합니다. 어제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74회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준결승에서 강릉고는 대전고를 맞아 엄지민 선발투수의 호투와 타자들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 9대3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올라 사상 첫 전국대회 우승에 도전합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 등판하지 않은 에이스 김진욱 선수의 결승전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릉고는 내일 오후 6시 반 서울 목동구장에서 역시 처음 결승에 오른 김해고와 우승을 놓고 겨루게 됩니다. 최근 강릉에서 한 종교단체가 산지 전용 허가 없이 18,000제곱미터의 산림을 훼손한 데 이어 횡성에서도 같은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해 횡성에서 산지 전용 허가 없이 산림 12,000여 제곱미터를 불법으로 개발한 혐의로 업체 대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개발 산림 면적이 막대해 A씨의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처음 시도하는 온라인 강릉 단오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온라인 강릉 단오제는 오는 28일까지 유튜브와 헬로비전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되는 단오TV를 통해 하루 2시간씩 해설이 있는 단오굿과 사투리 대회, 배달의 단오 현장 연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와 함께 단오놀이단 단따라가 강릉역과 고속버스터미널, 중앙시장, 경포해변 등을 찾아가 축제의 흥겨움을 전하고 온라인 단오제를 홍보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다슬기 채취 순환 사망 사고가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52명이 다슬기를 잡다 숨졌고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1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 사고를 포함한 다슬기 채취 순환 구조 출동 건수도 강원도가 3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다슬기를 채취할 땐 2명 이상 함께 활동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릉시가 지난해 농촌마을에 도입한 마을버스인 마실버스가 고령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만 당분간 개선책은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강릉시 사천면 사기망리 주민들은 마실버스에서 시내버스로 갈아탈 때 오래 기다려야 하고 짐도 싣지 못한다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환승 거점까지 한정된 지역을 운행하는 마실버스 특성상
불편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은 당분간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동해시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고 무역항 화물 지원을 확대합니다. 동해시 의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열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동해시에 주소를 둔 거주자뿐만 아니라 재외 국민과 결혼 이미자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에 담은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